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예창패가 아마 서류평가가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상당한 많은 수가 서류평가가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마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면평가죠. 발표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대면평가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이 될 텐데,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특별하게 프레젠테이션, PPT,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서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대면 평가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 발표 평가를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신이 오는 대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곳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 달라고. 그러나 아마 요즘 추세가 창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지는 않고요. 제출하셨던 서류 가지고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서류만 가지고 제출하셨던 서류만 가지고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접수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내용도 좀 부실했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잘 뭐랄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마감에 좀 맞춰서 이렇게 접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심사위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좀 놓치고 여러분들이 기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 6가지로 되는데요. 무슨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타이틀로 놓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장문하듯이 여러분들이 좀 한번 구술을 한다 생각해서 그 내용을 좀 쓰셔서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할 2가지, 즉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주장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주장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인가를 심사위원들은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의 어떤 해결할 포인트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 아까는 문제점이죠.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해결책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객관화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셔야 아마 좋은 반응을 얻어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하시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에 경험이 있느냐예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뭐 경험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상이나든가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은데, 대부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뇌피셜의 사업 계획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업의 경험도 없으신데 특히나 이 분야의 자체도 경험이 없으셔.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 창업자가 이 분야를 잘 모르는데 그냥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해? 쉽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뭐냐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서비스와 어떠한 재화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가 누구누가 있는지,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마다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겠죠. 제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플랫폼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쟁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쟁 상대들이 누구고 그 경쟁 상대들과 경쟁에서 내가 어떤 우위에 있는지, 만약에 경쟁하지 않다면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만의 전략, 경쟁 우위, 그것이 경쟁 우위일 겁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경쟁 우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인 창업이 아니다면 팀 창업일 텐데, 각각의 창업자들의 구성원들의 장점들을 좀 나열해 주세요. 장점 나열해 주실 때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잘한다도 좋지만, 이런 걸 잘하는데 경력이 한 3년 된다, 경력이 5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던 아니면 그냥 구두로 대면 평가를 받으시던, 어쨌든 이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구술할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몇 번 연습을 좀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무엇인지가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템을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영업을 잘 하시던 개발을 잘 하시던 무언가는 여러분이 잘 하셔야 그걸 뽑아주시는 거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아이디어만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저도 18년 전에 창업할 땐 제 아이템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걸 제가 사업화 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지적을 누군가 했었으면 저도 아마 좀 오래 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라 기술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데 지원하면 다 기술이 좋다고 지원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아마 지금 제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발표를 한다면 바로 탈락할 겁니다. 그만큼 아이템의 중요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이나 이런 모든 설명에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자, 신청 서류로 여러분들이 서류 접수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신 서류 평가로 대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 대면 평가는 어쨌든 심사위원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뭐 뒤적뒤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세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진출하려는 시장의 특징은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쟁 우위는 무엇이고,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좀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PPT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6가지에 대해서 한 장씩 만드세요. 그리고 뭐 한 장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를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장수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대 뭐 곱하기 2, 12장까지, 그래서 한 장에 한 30초 정도 발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는 여러분 발표 시간의 70%만 할애하세요. 만약에 발표 시간이 10분이라 그러면 7분만 하세요. 그리고 3분은 질의응답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해요. 그 답변을 얼마만큼 잘 준비해 오느냐, 그것이 가장 점수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들이 올 것인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일단 추가 자료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뒷장에다가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추가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예상되면 그 화면을 보여주고서 답변을 드리면 더 좋고요. 만약에 PPT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는 어떤 페이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서 접수하는 서류만 가져가지 마시고 별도로 내가 예상 질의, 거기에 답변,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사위원들은 창업자의 아이템이 무엇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아이템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창업자가 그걸 잘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관심 없습니다. 그 좋은 점수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왔던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이것이 그냥 나 혼자의 뇌피셜이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량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심사위원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한다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자기가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제시하는 얘기에 반박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고 정량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여러분의 사업은 그냥 소설이에요. 공상과학이에요. 실현 불가능할 거예요. 그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메일 주시면 되고요. 홍보입니다. 뭐 한밭대학교에서 지금 실전 창업교육 1기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역에 관계없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계신 분, 경기도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하셔서. 그리고 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심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보다 조금 이렇게 기준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해요. 개인적으로. 네, 참고하십시오. 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4월께 다 마감이 됐어요. 저는 한 달에 3개, 총 15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4월 거까지 하면은 제가 6개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도 벌써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나름 인기가 많아서 선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저하고 날짜고 시간을 협의해 주셔야 돼요. 미리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30분으로 낮췄어요. 1시간에 제가 10만 원씩의 유선으로 멘토링 해주는 거를 30분 단위로 쪼개놨으니까 조금 더 비용이 부담 없도록 해드린 거지. 저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20분, 30분씩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돈을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뚝 쪼갰습니다. 네. 왠지 좀 싼 티가 나서 전 되게 싫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히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